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는 잠재력이 있다는 말이 실체가 없고 약간 위로하거나 어찌 보면 또 강요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진짜로 나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좀 방법? 저도 그게 진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한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인생 레시피 나를 끓이다 박진국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 제목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엄청 약간 드라마 같은 삶을 되게 사셨더라고요. 이렇게 진로가 또 바뀔 수도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네. 하셨던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어릴 때 약간 끼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펼쳐나가면서 꿈을 키우고 싶었는데 그런 꿈을 접어놨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도전해보게 됐죠. 그리고 두 가지가 항상 저한테는 흥미로웠었어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으니까 실험하는 거 좋아하니까 과학자도 꿈이 됐었고 또 개그 프로를 너무 좋아하고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어서 그런 것도 또 하고 싶었고 두 가지를 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꿈을 접었다가 이제 중간에 도전하게 됐어요. 어릴 때는 막 이런저런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니까 그때는 그냥 재밌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진짜 내가 이런 재능이 있을까를 검증하고 싶었어서 한번 도전해봤던 것들이 계기가 돼서 다양한 그런 체험들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개그맨 오디션을 보셨던 거예요? 네, 개그맨 시험도 4번이나 봤고요. 와, 어떠셨어요? 처음에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했었다가 근데 해보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하구나 해서 또 새로운 걸 공부하게 됐고 근데 하면서 이제 저를 알게 됐죠. 저는 개그 연기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 좀 진지한 정극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개그맨 출신의 어떤 분이 누나는 개그 연기가 아니라 정극해야 된다. 배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그 길로 대학로를 갔어요. 대학로 가서 연극 무대를 설 수 있도록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행히 기회를 주셔가지고 무대에 섰었습니다. 도전을 했던 게 그 다음 도전으로 이어졌던 거네요. 네네. 새로운 도전에 또 그 다음 도전. 그때 도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나서 그 사람 저한테 주는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저는 못 보지만 상대가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되게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자기 혼자만 있을 때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고 또 불안과 또 네. 이제 희망과 이걸 되게 냉탕과 온탕을 반복할 텐데 네. 하면서 주변의 피드백 받다 보니까 내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닌데 저보다 열 몇 살이 나오는 20살, 20대 갓 대학교 입학하는 친구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밑바닥부터 바닥 쓸고 닦으면서 밑바닥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연극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식품 영양 전공이거든요. 전 이과라서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언니는 과학 선생님 하면 잘 할 텐데 왜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냐. 그런 말로 이상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생각하면서도 그 새로운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무대에 서게 됐죠. 관객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약간 누구도 한 번 시도하기도 되게 힘든 경험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네. 그 다음엔요? 그래서 그 공연하고 또 얘기를 듣는 거죠. 연극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저한테 캐릭터가 있다. 캐릭터 배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캐릭터 배우가 뭐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성 있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경력도 없는데 그냥 5만 원 정도 주고 프로필을 찍었어요. 찍고 그 프로필 사진 들고 프로필을 만들어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저는 무조건 도전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대학교에서 뭐 찍는 단편 영화라든 독립 영화라든 그런 데에서 작은 역할도 잠깐 나온 역할도 다 합격하면 무조건 가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고기 뜯어먹는 역할로 막 나오기도 하고 교수 역할도 하고 뭐 엄마 역할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F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경력이 없는데 제가 그냥 그게 주어지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때 표현했는데 그걸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오디션 하는 거 다 대한민국에서 오디션 다 봤죠. 슈퍼스타 K도 보고 성우 오디션, 아나운서 오디션 무엇에 가장 재능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 봤어요. 근데 슈퍼스타 K는 가수 오디션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디션에서는 분명히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검증해야 되는데 상 거기 가면서 무엇을 잘하시냐 물어봐요. 그리고 장기자랑 한번 해보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자신 있던 게 미친 척 웃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정신 나간 듯 웃는 거. 약간 그래서 저는 미친 여자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저보고 배우 하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으니까 저는 연극 영화과 나온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자신 있게 도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런 기회도 왔었어요. 해무란 영화에 제가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채승돼서 실제로 촬영장에 가가지고 봉준호 감독님도 만나 뵙고 다양한 배우님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현장에 가서 뭐 카메라 테스트를 했을 때 뭐가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상업 영화 현장을 보게 됐고 배우님들을 보고 또 여러 스태프들을 보면서 또 큰 배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한테는 준비가 안 됐던 시기에 큰 기회를 얻은 거였어가지고 당장 그걸 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좀 큰 깨달음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좌절했었죠. 아 이제는 좀 다시 강의하는 길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이도 있고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쉽지 않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대치동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전에 뿌려놨던 그런 프로필이 있었던 거예요. 연락이 온 거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CF를 강의하면서 찍었던 게 뭐 핫초코 밑에 광고라든지 옥시키는 광고라든지 나 CJ 오쇼핑에서 또 저를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자체 광고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 2014년에는 그 자체 광고 찍었던 출연 배우 중에 제가 최다 출연자로서 출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접고 일단 강의에 집중하고자 왔었는데 다행히 CF는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셔가지고 2014년에는 1년 동안 CJ 홈쇼핑에서 출연하는 거에서 뭐 자체 광고다 보니 막 TV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나오는 사내 그 TV에 나오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저를 보고 아, 저 사람 누구냐 연락해서 란제리를 파는 홈쇼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출연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출연하게 됐었어요. 씨앗을 뿌려놨던 게 다 움텄네요. 대체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는 뭐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근데 아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지금은 마지막 과학 강사로 그 이후로 다시 2014년부터 지금 다시 컴백해서 그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전에 제가 강의를 하던 10년 동안의 강의가 다시 2년 동안의 새로운 경험을 훑고 와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과학 강의가 됐고 그렇게 돌아와서 코칭이라는 것도 배우면서 새롭게 재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분야에 코칭이라는 거 접목했고 제가 다양한 경험, 예술적인 경험했잖아요. 과학과 정반대적인 경험을 하면서 융합이 돼서 제가 하는 분야에 좀 더 전문화되고 다른 사람들과 강의하는 거에 차별화가 돼서 결과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또 쌓았던 결과가 또 새롭게 책도 내게 됐고 또 아이들의 입시에 대한 결과도 되게 좋게 나왔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제가 경험했던 게 되게 플러스가 됐고요. 지금 시대는 한 가지 직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으로 섭렵하는 사람이 오히려 앞서간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 영재학교나 과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과학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취미가 소설책을 읽고 소설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과학도 너무 좋아하는데 책을 읽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SF 소설을 쓰고 싶은 거예요. 꿈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저의 이런 경험을 전달시켜 줄 수 있고 또 책을 쓰고 싶어 하니까 저 출판사도 개인 출판사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루트도 있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너무 흥미롭네요. 그간의 커리어들이 어떻게 지나고 한번 어떻게 이제 움트고 어떤 요리가 되었는지 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네. 이제 그 커리어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진짜 엄청 흥미롭잖아요. 자기 네. 삶에 충실하고 자기의 영혼의 소리에 충실하고 근데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의 커리어를 꾸준히 간 사람과 여러
개의 그 직업들을 경험하고 와서 봤을 때 같이 시작했는데 나는 돌고 와서 보니까 쟤는 저기까지 나가 있는 거야.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뒤처진 느낌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네.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강사 경력이 이제 한 23년이거든요. 23년이라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했을 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그 삶에서 매너리즘이 있었어요. 이것이 맞을까? 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 아이들의 입시를 위해서 태어난 걸까? 나는 또 꿈이 있는데 라는 걸 고민하게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돌고 오니까 아 나도 이런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 꿈과 진로를 도와준 일을 하는 보람된 일, 갇힌 일들이라는 걸 더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더 일에 집중하게 된 거죠.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요. 돌고 오니까. 아.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잡혔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예전에 10년 동안 일할 때는 왔다 갔다 한 거죠. 힘들 때 되면 그만둘까? 이거 내가 적성이 맞나? 흔들렸던 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돌고 와서 다시 오니까 아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일이었고 너무 갇힌 일인 걸 알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데 거기에 날개가 달린 거예요. 어떤 날개냐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는 나의 꿈을 가지게 된 거죠. 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의미를 찾은 거네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았을 때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냥 단순 이직 정도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분야니까 네네.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연끌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럼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는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는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제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가정 환경에서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딸 4명이지만 제가 셋째 딸인데 아들이 없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쌓는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일을 좀 했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그 다시 돌아왔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일을 쏟아냈던 시기에 더 열정이 붙었던 거죠. 내가 빚진 빚도 아닌데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 가정을 좀 도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약간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생기고. 왜냐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 나이 때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뜨겁게 더 열정을 쏟아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도 내가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웠던 환경이 나를 끓이는 약간 불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나한테는 오히려 다른 것에 열정을 쏟아서 그 꿈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힘든 일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발전시키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좌절이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우울이나 좌절에 더 깊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지만 분명히 선택이나 결심도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좀 뭔가 조언이나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어떤 순간에 너무너무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힘들어서 막 좌절돼가지고 우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막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싶고 간절하고 싶고 저도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상태가 안 좋거나 마음이 우울해질 때는 간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아예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한번 바닥을 경험치고 올라오는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도와줬던 게 또한 삶이 행복할까를 고민했을 때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삶의 어떤 의미를 찾게 하는 또는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치를 얻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줘서 너무 이렇게 봉사해줘서 섬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피드백을 왔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그거에 대한 행복을 느꼈죠.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해 행복을 느끼구나를 알게 되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꼈고 그 일이 쌓이면서 저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이러니한 삶의 진리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타인에 의한 기쁨과 행복, 이제 그게 동력원이 되니까. 무한잠재력 한번 얘기를 한번 돌아가서 코칭에 또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무한잠재력, 너는 잠재력이 있다. 사실은 이거를 뭔가 신념의 영역, 또 삶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약간 좀 개념화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는 잠재력이 있다는 말이 실체가 없고 약간 위로하거나 어찌 보면 또 강요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진짜로 나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좀 방법? 저도 그게 진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한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그 역발상을 해가지고 전 반대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거지만 도전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자전거를 잘 못해요. 자전거를 못하는 친구더라도 뭔가 자전거를 타보는 경험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경험인데 작은 거라도 해보게 하는 도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급회장 너무 하기 싫은데 앞에서 하는 거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런 거 한번 도전해보는 경험. 또는 어떤 친구는 리더가 되는 걸 너무 잘하는 친구 있어. 근데 그런 친구는 오히려 반대로 섬기는. 그래서 전혀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잠재력이 개발이 됩니다. 한번 해볼래 했을 때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난 두려워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네,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것들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고 나면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의 어떤 재능이 장착이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잠재력이나 할 수 있다는 영역이 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영역의 바운더리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할 수 없다는 부분을 함으로써 그 바운드를 넓혀가는 게 우리 잠재력의 그 영토를 넓혀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아까 이제 또 얘기했던 꿈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꿈도 약간 그런 좀 알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네네. 좀 혹시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당장 내 모든 것을 다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내가 모든 가진 거 다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뭔가 해내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주 열악한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자기의 제일 바닥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순간 상상해 보는 거 중요한 건 상상해 보는 거, 그림을 그려보는 거, 연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상황이 딱 실패해서 바닥을 찍었을 때 얘기인 거잖아요. 진짜로 약간 바닥을 딱 찍고 나면은 그때 자기가 생각했던 허상이 다 사라지고 네. 진짜 자기가 본연적으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버리는 게 중요해요. 주변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칠애를 막 없애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런 본연의 이런 걸 가지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혼의 희열 이런 게 되게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하지만 도전을 했을 때 결과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성과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없을 때의 마음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어떻게 직면하고 또 소화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제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연극을 하면서 느꼈던 게 연극 무대에 서면요 진정성 있게 그 배우의 그 연기가 전달이 되거든요. 관객한테. 그러면 그게 너무 확 와닿아서
되게 놀랄 정도로 그 인사이트를 얻어요. 연극 무대에 가서 배우의 그 진실의 연기를 봤을 때. 그래서 나도 내 인생에 어떤 무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하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그 인생 안에서의 하나의 그 배우 역할인 거고, 그럼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솔직해야 되는데 안 솔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포장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클린하냐? 깨끗하냐? 근데 그게 겉으로 보이는 먼지가 있다고 이렇게 더러운 게 아닌 거죠.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큼 깨끗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 눈도 길러야 되고, 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보면은 진짜 그런 털털하게 소탈하게 대한 사람들은 또 뒤끝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도 so cool, 뭐 어때? 이런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야 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은 그런 스토리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실패나 좌절이 엄청 좋은 소재가 되니까 오히려 네, 장단점이 네. 그런 관점에서 진짜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도 숨겨하지 않고 솔직하게 네,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때가 있다는 거 사람마다. 그래서 도전하다가 8년 도전했던 것들이 한 분야에 또 융합이 돼서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할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사람마다 역량이 크기가 또 다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다양하거든요. 그 결과물 하나하나를 비교하기보다는 그 결과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다, 잘한 거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간의 커리어를 이렇게 쭉 거쳐서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지금의 입장에서 그때의 나에게 또 뭔가 조언을 해준다면? 한편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때 오히려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때 내 마음 어땠을까 했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얘기한다면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괜찮아. 모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몰랐기 때문에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은 다 너한테는 다 약이 됐고 너를 성장하기 위한 영양제가 됐으니까 지금의 너의 모습도 너무 괜찮아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얘기한 그 커넥팅 더 닷의 그 삶의 약간 증거이긴 하네요. 그 모습이. 초반에 말씀했지만 그 커넥팅 닷에 대해서 엄청 약간 공감하고 네. 이제 삶으로서 느끼겠어요. 어떻게 좀 느끼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하나도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런 실패도 또 어떤 좌절도 그런 모든 것들도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도 봉사활동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도 뭔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감기를 앓았고 갔다 오고 나서도 또 잠깐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쩌다 했었는데 근데 또 지나고 나는 것도 열감이 지나가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수시로 와요.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것이 계속 있진 않아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조금 가지시라고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그 긍정의 근원은 또 어떻게 될까요? 긍정의 근원은 사실 저는 이제 신앙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는 분이 있다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예 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만들어내신 분이 있다 보니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난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마음에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 영화를 또 네. 도전했잖아요. 영화 감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도전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길이 열린 건데 저도 어떤 영화 학교를 다닌 건 아니거든요. 아카데미를 잠깐 다니고 배웠던 걸로 실제로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경험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그마한 거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감독이 돼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감독이 돼보시면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넓게 봐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영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 지금 시대는요,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능력들을 길러나가고 또
제가 잘 캐치 못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캐치하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배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화 감독이 되는 기회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생각지도 못했던 네. 추천이네요. 근데 진짜 네. 또 영화 감독의 시선에 있으면은 뭔가 힘들거나 이런 것도 이런 스토리 되게 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독의 시선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할까요? 그럼요. 모든 것들이 진짜 다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연결돼 있죠. 회사를 다니더라도 또 가정 안에서도 그 안에는 뭔가 원리가 있더라고요. 네. 어딜 가나 이런 캐릭터는 있더라. 이럴 땐 이런 말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더라. 사람들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 사람의 진심을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배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센시티브해서 느껴지지만 이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얘기해주면 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받으면 또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소통과 인간관계는 진짜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네. 삶이 진짜 다 연극 무대네요. 네. 배워가는 학습의 장이자. 네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메시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어떤 환경과 또 재능이나 또 경험했던 것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다 축복드립니다. 진짜 너무 잘하셨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시고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신 여러분들 삶의 어떤 여정들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약간 팔팔 끓는 느낌이었어요. 팔팔 끓는데 향기도 너무 좋고 엄청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와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진짜 애티튜드 이런 걸 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이제 좋은 메시지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